슬기로운 은퇴생활 6번째.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삶의 단계가 시작되며 기존의 인연과 동시에 새로운 인연들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인연을 맺고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을 맺어야 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주의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비롯하여 기존의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새로운 인연과 관계도 맺어보시고 기존의 인연도 더욱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주의할 점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풍요로울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선은 기존의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고 그에 따른 장점과 함께 또한 기존의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주의할 점들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만들기.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져요.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관계의 질 유지하기.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그 관계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좋죠. 소통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자주 하세요. 전화, 문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갈등 관리하기.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경청하기. 대화는 소통의 기본이지만 경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가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정서적 지원하기. 은퇴 후에는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이 힘들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죠.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고립 피하기.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어요.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각자의 삶 존중하기. 은퇴 후에는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친구의 선택이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기대치 조절하기.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나 기대가 너무 높으면 실망할 수 있어요.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적당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마세요. 소소한 순간들을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거예요. 은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인간관계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1. 동호회 및 클럽 가입. 은퇴 후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나 취미를 중심으로 동호회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클럽에 참여하면 다양한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면 함께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강좌 수강하기. 은퇴 후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 그림, 음악, 외국어 등 다양한 강좌에 등록하여 배우면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강좌가 끝난 후에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4. 여행 그룹 참여하기.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 그룹에 참여해 보세요. 단체 여행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행 중에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의 대화는 친밀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사회적 모임 참여하기.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람회, 축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인터넷을 활용하여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온라인 포럼이나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예를 들어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블로그나 카페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체육 활동 참여하기.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가, 수영, 골프 등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을 챙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운동클럽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8. 친구의 친구 소개받기. 기존의 친구들에게 소개를 부탁해 보세요. 친구의 친구와의 만남은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모임을 가지거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서로의 관심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9. 문화 행사 참석하기. 공연, 전시회, 강연 등 문화 행사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행사에서는 서로의 취향이나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작품이나 강연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10.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이나 상점 직원 등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작은 인사에서 시작해 관심사를 나누면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장점들입니다. 1. 정신적 건강 개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이는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새로운 경험과 배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공유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4. 공통의 관심사 발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자아 실현의 기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사를 재발견하게 해주며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6. 사회적 소속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자신이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소속감은 정신적 안정감에 매우 중요합니다. 7. 활기찬 생활 유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다양한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정서적 지지망 형성. 새로운 친구들은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힘든 시기나 스트레스를 겪을 때 새로운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9. 문화적 다양성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10. 인생의 즐거움 증진.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웃음과 행복을 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인연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이유들입니다. 1. 정신적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사회적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됩니다. 2. 신체적 건강 증진. 사회적 활동은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과의 운동, 활동적인 모임 등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3. 정보와 자원 공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취미, 건강 정보 등을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4. 사회적 소속감.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며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5. 새로운 기회 창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나 지인을 통해 여행, 봉사활동, 취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차 실현. 은퇴 후에는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7. 인간관계의 다양성. 은퇴 후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8. 정서적 지지망 형성. 어려운 상황이나 변화가 있을 때 사회적 네트워크는 큰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은퇴 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기찬 사회적 삶을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연락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라도 좋습니다. 정기적인 만남 계획하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획해 보세요. 식사나 커피 한 잔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통 관심사 찾기.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 독서, 여행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의 소식을 쉽게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 가지기. 친구의 근황이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세요. 소규모 모임 주최하기. 친구들을 초대해 소규모 모임을 주최해 보세요. 바비큐, 게임 나이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 기억하기. 생일, 기념일 등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로의 지원 체계가 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세요. 작은 도움이나 격려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하기. 함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정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유연한 태도 유지하기. 서로의 일정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세요. 때로는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은퇴 후에도 친구와의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할 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뢰 확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신뢰성을 확인하세요. 소셜미디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친절주의에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가지세요. 이러한 행동은 종종 사기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조심. 새로운 사람과 금전거래를 제안받았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특히 수상한 제안이나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개인정보 주소, 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을 쉽게 공유하지 않도록 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직관 신뢰. 어떤 상황에서든 직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보세요. 사회적 활동 참여,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서로의 신뢰를 쌓기가 더 쉽습니다. 경험 공유, 주변의 친구나 가족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경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전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부디 건강부터 먼저 잘 챙기시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주의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제비족, 꽃뱀이나 사기꾼 또는 요즘에는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